육군총장, 이것이 내란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같은 포병 전직 미사일 사령관 출신의 의원님이 질의하셔도 군복을 입은 사람은 강 의원님이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 전변미사일 사령관 말을 듣고 군 총장은 내란이라는 용어에 동의를 안 하는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내란은 국헌 문란이 돼서 내란인 겁니다. 내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육군총장의 첫 번째 임무는 육군에서 내란을 척결하고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국회를 침탈했고 정관위를 침탈했기 때문에 명백한 국헌 위반의 내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김병주 경기도지사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막 호통치다가 갑자기 경기도지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앞에 호통친 거는 뭐 누구한테 호통치신 거예요? 그 육군 총장하고 어제 국방위가 열렸습니다. 그 육군 총장, 그다음에 해군 총장, 공군 총장 다 왔는데 인사청문회입니까? 아니 청문회가 아니고 현안 보고인데 이제 각군 총장이 새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사고가 많이 났어요. 육해공군 사고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 정부에서 임명이 된 육군참모총장이 그런 발언을 했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내란에 대한 미온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상당히 문제의식이 느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호통을 쳤고요. 저 호통친 배경은 사실 그 상대 국민의힘의 의원이 제가 내란이란 단어를 계속 썼더니 내란이란 단어는 지금 안 맞다. 왜냐하면은 재판을 받고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내란의 용어는 안 맞다 하면서 이 육군 총장한테 계속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육군 총장은 단호하게 내란입니다 하고 항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도 제대로 어물쩍 넘어가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그 실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재명 또 대통령을 강선영 의원이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재판 뭐 이렇게 그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걸 뭐 하면은 사실 육군 총장 정도 되면 대통령의 이런 것도 그거 공작 수사 아니냐. 그런 걸 좀 엄홀하고 또 내란에 대해서도 단호했어야 되는데 특히 내란 분야에 단호함이 없더라고요. 육참총장 잘못 시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 호통을 치고 나중에 또 발언권을 얻어서 각군 총장들 이것이 내란이라고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다 확답을 받았어요. 모두 다 내란이라고 나중에는 정신 차리고 내란입니다. 내란입니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대 정신은 각군 총장들은 군 정권을 가졌거든요. 군령권을 가진 합참무장은 작전 준비 태세에 대해 집중하지만은 이런 내란을 교육하고 내란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는 각군 총장의 몫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확고한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헌법을 공부하고. 그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이기 때문에 내란인데 그런 문제 제기를 국민의힘에서 하면은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어제 대단히 좀 실망스러운 면이 있었죠. 그러네요. 네. 어이구 참. 그리고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안규백 장관이 그 임성근 사단장 했던 임성근하고 그때 통화를 했다고 오늘 최상병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더라고요. 보셨나요? 오늘 뉴스는 못 봤는데 오늘 속보가 떴는데 임성근하고 아마 고등학교 동문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죠. 무슨 통화를 했길래 조사를 하는 걸까요? 저도 그때 통화한 사실은 알았거든요. 근데 뭐 그때 안규백 그 당시 의원은 그냥 일상적인 전화가 와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그때 제가 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선후배 관계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한 사실들이 있으니까 특검에서는 아마 참고인으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네, 확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뭐 특검에서 또 안규백 장관이 뭐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래서 최혜병 특검에서는 사실 잘하는 것 같아요. 누구든 관계없이 다 부르는 그 관련돼 있으면은 저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현직 국방부 장관도 예외를 두서는 안 되니까 오늘 만약에 참고인으로 불렀다면은 최혜병 특검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지난번에는 성역처럼 엮여졌던 그 종교인까지도 뭐 이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 최혜병 특검은 나름 저는 잘 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혹시 내란 특검에서는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 한번 와달라고 안 합니까? 그 자료 제출 요구는 있었습니다. 예. 수사관들이 와서 왜냐하면은 위증한 내용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동안 방송에서 나갔던 건 본인들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너무나 그때 그렇죠. 예를 들어 질의를 잘해줘서 자기들이 그 근거를 갖고 있다. 근데 서면 질의를 하고 받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건 공개가 안 됐지 않습니까? 내란과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서도 서면 질의한 것이 많았는데 서면 답변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위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해서 하루 정도는 수사관 분들이 오셔서 검사하고 우리 보좌진들이 참고인 조사라고 하면 참고인 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저도 면담을 했고 그래서 방향을 특검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사무실에 와서 현장 조사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자료도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내란 종식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께서 뭐 본인도 관련이 돼 있으시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어떤 것을 하나 추진을 했으면 하냐면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 IMF를 이겨내고 네, 국난 극복 기장을 준비를 해서 네, 국난 극복에 기여한 사람들을 포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때 정말 금모으기 다 참여하고 그랬는데 금모으기 아이디어를 낸 사람 또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환란을 극복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포상을 해주고 그랬거든요. 네, 내란 다 끝난 다음에 정말 내란 극복한 사람들 지금 뭐 몇몇 서강대교 넘지 마라라고 했던 조대령이라든지 이렇게 네. 포상을 해주지만 그 외에도 정말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그때 그렇게 발빠르게 수방사 특전사 이렇게 만나지 않았다면 네, 네, 정말 그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웠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병주 최고위원님 상주라 이 차원을 넘어서서 내란 종식된 후에 내란을 극복하는 데 기여했던 사람들은 좀 상을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내란 극복 기장 같은 걸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예. 그 실제 여의도에 목숨 걸고 오신 시민분들도 예. 계시고 사실 목숨 걸고 담장 넘은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럼요. 또 보좌진들도 그때 개헌군과 맞닥뜨리면서 진짜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예. 그래서 막아냈기 때문에 그때 국회 안에서 네, 네, 그 네. 대형군들하고 이렇게 네. 맞서서 싸웠던 그 네. 보좌관이나 그런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네, 네, 네. 그런 사람들한테 네. 정부가 해줘야죠. 그렇죠. 예. 네네. 참 조금 전에 그 참고 왔던 거는 최혜병 특검팀이었던 것 같네요. 아까 자료 요구했던 팀들은 예. 최혜병 특검팀에서 최혜병 왔고 내란 특검은 제가 최혜병도 그렇고 내란 특검 종합 대응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예. 어저께도 기자회견을 서미아 의원하고 했습니다. 예. 예를 든다면은 그 인권위에 예를 들어서 그 김용현 인권보호관이라든가 또는 안창호 이런 분들이 또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세력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수사하라고 어저께도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 기자회견도 하고 또는 방문도 해서 지난번에 안규백 장관을 방문해서 국방부 자체조사단을 해서 내란을 조사를 좀 해서 징계할 사람은 징계하고 또 중형인 경우는 내란 특검으로 넘겨라. 그래서 내란에 조금이라도 관여된 사람은 진급에서 배제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진급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급 같은 경우도 고려하라고 했었고요. 행안부 장관도 방문을 했습니다. 내란 특검 종합위원회에서. 왜냐하면 각 지자체들이 12.3 내란 때 좀 동조한 것이 있다. 청사를 폐쇄하고 회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실제 행안부에서 자체 조사단을 편성해서 조사하도록 해서 그걸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할 때 김민석 국무총리한테는 국무총리실에 감사 기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란 특검 종합 대응위원장 자격으로 그 국무총리실에서 감사단을 편성해서 정부 부처 있잖아요. 뭐 문체부라든가 법무부라든가 이런 데 예를 들어 문체부 같은 데는 그 밑에 한예종이 폐쇄하고 했거든요. 네. 그럼 그건 누구의 문체부의 누구의 지시로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도록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란 특검 종합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몇 현안들 오늘 좀 오시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볼게요. 어제인가 아니 엊그저께 그 남양주 갑인데 네. 이제 우리 최고위원님은 의리고 윤학준 네. 국힘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 자인데 그 무슨 뭐 축제에 가가지고 정동영 그러니까. 장관한테 개 XX라고 욕설을 네. 하고 이런 자가 근데 거기도 뭐 해병대 사령관 출신인가? 네, 해병대 사령관 아세요? 네, 알죠. 해병대 사령관 출신인데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진짜 너무 어이도 없고 분노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저께 제가 알기로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서 갑 지역에 있는 의원, 시도의원들 같이 기자회견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것도 정동영 장관이 얘기한 걸 왜곡적으로 알더라고요. 정동영 장관이 뭐 총을 쏘지 마라 했다 뭐 이런 거. 정동영 장관이 얘기한 것은 9.19 군사합의를 빨리 복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때 그 백령도 같은 데나 연평도에서는 육지에 와서 훈련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또 DMZ로부터 몇 킬로 범위 내에서는 사격을 못하고 이런 규정을 좀 지키도록 군에 요구를 한 거거든요. 총을 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잘 들어보니까 왜곡되게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개 XX라고 하니까 그때 축제장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막 항의하고 막 그런 소동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렇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축제 현장에서 축제에 맞는 축사를 하면 되는데 그 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도 나왔었고. 그 축제에서 할 말입니까? 그거?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군 예비역 장군이라는 게 너무 창피스럽더라고요. 어떻게 그 지경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군에 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하여튼 요즘에 국힘당 보면은 저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네, 아니, 네. 어떻게 하루가 멀다고 이런 일이 터집니까? 네, 네. 김정재 그 호남에서는 산불 안 나나. 그러니까요. 박규택 그렇지요. 네. 박지원 의원 사모님은 뭐 이렇게 하고. 네. 송원석은 아직도 사과 안 하고. 아직도 사과 안 했죠. 지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네. 투로 이재명 제발 대통령이니까 그리 됐으면 네, 좋았을 정청래 대표 등 그 당시 정청래 대표께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화됐으면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본인 이 정청래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했으니까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뭐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아니죠. 네, 네. 어떻게 그런 악담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본인이라는 게 송원석 원내대표라는 게 밝혀졌고 그러면 석고 대지하고 저거는 제명감입니다. 사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죠. 어떻게 저런 자들하고 같이 네. 정치는 물론이고 동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오늘이 이제 그 조의대 청문회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안 나오잖아요. 네. 직위원도 안 나오고 방법 뭐 그래도 청문회는 한다면서요. 네, 네. 뭘 가지고 하는 거죠? 뭐 그 두 사람 말고도 좀 더 부른 사람이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어요. 예, 그 밑에 실무 그룹들을 불렀기 때문에 나름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정인으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또 하긴 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할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효과가 별로 없죠. 네. 그러니까요. 적어도 네. 조의대나 직위원은 불러야 되는 게 네. 지금요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직위원회는 네. 지금 이제 그동안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했는데 뭐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감사위원회에다 넘겼잖아요. 네. 근데 감사위원회에서 또 뭐 민간인까지 참여했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다. 공수처 수사 나오면은 하자 이렇게 지금 털어버렸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 직위원이 완전히 일반 잡범 사기꾼들 하는 행태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네. 방금 들어온 속보를 보면 민주당의 황정화 의원실이 네. 통신사로부터 직위원이 휴대전화 교체 이력을 파악을 했는데 네. 직위원이가 윤석열 구속 취소했을 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때 휴대전화를 계속 바꿨대요. 아. 네. 그러니까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 2월 4일 오후 3시 23분 네. 갑자기 6년 동안 사용하던 전화를 최신형 모델로 교체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6분 뒤에 다시 기존 기기로 돌아왔다가 다음날 새벽 5시에 다시 새 전화기로 바꿨어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휴대전화를 바꿨어요. 그때는 너 룸사롱 가서 접대받았지. 네. 이거 했을 때 그 이틀 뒤에 새로 샀던 전화기를 중국 샤오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걸로 또 교체를 했어요. 그랬다가 또 바꾸고 이거 휴대전화 바꾸는 거는 지금 우리가 내란 과정에서 뭐 이완규, 박성재 막 이런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직위원회는 이게 휴대전화를 되게 우리 같은 사람들 뭐 이거 어디 고장나야 바꾸지. 아이 그럼요. 무슨 일이 휴대전화 있을 때. 요새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네, 네. 이거 밝혀야죠. 밝혀야죠. 사실 제 본인이 수사를 들어올 거를 염려해서 증거 인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밝혀야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직위원과 대법원장은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참. 그런데도 지금 대법원이 이거를 보류 판단을 내린 거예요. 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얘들은 죄 지어도 우리는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참 너무 또 직위원 같은 경우는 룸사롱 의혹 이런 것들을 대법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감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 또 엉터리인 거고 직무유기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참 그러기 때문에 실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두 사람이 이런 것들을 그럼요. 국민께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안이 네. 이제 어제 오늘 나올 줄 알았는데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문에 네. 추석 지나고 발표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조금 시간을 가지고, 네, 왜냐하면 지금 그 데이터 이런 손실이 되는 국가적인 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복구를 해서 했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올 또 사법개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되면 또 국민의힘에서 모든 걸 또 거기에 포괄을 하면서 정쟁을 일삼을 거고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두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화재는 일단 지난번에 카카오 화재 났던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네. 장비하고 예산 마련 네. 이게 그때 안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건 뭐 제가 봤을 때 윤석열과 이상민이가 지금 비상계엄을 해서 장기 집권 이런 걸 꿈꿨을 거로 보고 거기에 혈안이 돼 있으니까 그 충안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실제 국민은 안 보이고 본인들의 장기 집권 이런 것들에 대해만 혈안이 돼 있지 않았나 저는 싶거든요. 그때
사실 내란을 획책하기 위해서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실제 그런 품질 보증 이런 것도 확인을 못한 거고요. 또 10년 지난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10년 전 이미 회사에서도 경고했으면 교체를 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것이고 그리고 이중화 작업을 했는데 그 예산도 묵살을 한 겁니다. 그때 이중화해서 했으면은 이런 사고 난 바로 전환해서 한 데이터 손실이 없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저도 전 정권 탓하기는 싫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것은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온 지 이제 겨우 석 달 좀 넘었고 100을 조금 지났는데 이걸 다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때 보강을 했으면은 이런 것들이 막았을 텐데 아쉬움이 많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윤석열과 이상민은 내란 핵책에 정신이 팔렸고 그리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조금씩 복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번에 저는 정말 이 정부가 그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전 정부 핑계 안 대고 탓 안 하고 우리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갈수록 이제 전 정부 탓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문제는 전 정부에서 임명했던 자들이 아직도 있으면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다행히 이제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만들면서 이준석이 물러나게 됐지만 곳곳에 숨어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 애들은 오히려 일을 안 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오히려 이 정부에 타격을 주려고까지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걸 네. 어떻게 속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것이 저 시대적인 가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그 사법개혁까지 여러 개혁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것도 하고 내란 특검 이런 데서 김건희 특검에서도 좀 더 기간이 연장이 되고 있는데 좀 확실히 수사를 해서 발본색원을 해야 되고요. 제가 또 어저께 하나 주장한 게 있어요. 검찰들의 그동안 비리를 찾아서 응징하는 위원회를 만들자. 공작 수사 뭐 이런 거 했던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대장동부터 해서 뭐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는 위원회를 민간과 같이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라고 어제 제의를 했는데 지도부에서는 좀 긍정적입니다. 사실은. 네네.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검찰의 정치 개입 등 범죄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죠.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칭 이름을 좋습니다. 예. 하고 어저께 최고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네네.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많이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검찰청이 일단은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1년 뒤에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될 텐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1심에서 이제 검찰이 이렇게 이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합의재판부 세 사람이 다 이건 무죄다 라고 무죄를 선고했으면 받아들이면 그냥 바로 피해가 구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검찰은 100% 항소합니다. 그렇죠. 왜? 무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심 대법원까지 가서도 질 게 뻔한데 비용 들어, 국가 비용 들어, 당사자는 그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계속 받아야 돼요. 이걸 좀 없애야 된다라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억울하게 기소가 됐는데 몇 년 재판해가지고 돈 들여서 고통받고 해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해요. 그래서 또 막 한참 동안 돈 들여가지고 고생을 해요. 또 무죄를 받았어요. 또 상고해.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걸려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고 나중에 보니까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1심에서 판사 셋이서 재판을 해서 이거 무죄네, 이거 무죄 선고를 했어요. 무조건 항소를 해요. 그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이 이거 유죄네? 그러니까 유죄로 바꿨어요. 이럴 경우
이게 타당하냐. 3명은 무죄라고 그러고 3명은 유죄라고 하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런 지적이거든요. 네, 그렇죠. 저 말씀을 사실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저하고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그 일주일에 2-3번은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문제점을 아신 겁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날 경우 2심은 또 법관이 다 다릅니다. 그럼 또 그 변호인들을 다시 다 새로 정해야 되고 2심은 인생이 망가지는 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항모 대장이라고 우리 민주당 그 해군 예비역 대장분이 한기철 대장님 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해 지역 저쪽에서 당협 우리 민주당 위원장도 하고 계시고 보훈처장 하셨던 분. 그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방산비리로 엮어서 세월호 났을 때 예. 그걸 출구로 방산비리를 터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최종 무죄가 났는데 1심에서 2심, 3심 가면서 그 돈이 없어서 나중에 따님이 제가 알기로는 퇴직하고 퇴직금까지 이렇게 해서 변호사비로 엮고 했는데 나중에 무죄가 예. 난 건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제가 알기로 전 정부 죽이기를 윤 정권 때 했지 않습니까? 예. 서해 공무원 비격 예. 사건 뭐 하여튼 거기에 고소가 되고 고발이 된 상태에서 1심 가고 2심 가는 과정에서 변호사비가 엄청나게 드니까 그 당시 장관 했던 분들도 거절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지금 그래서 이 제도는 저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거에 적극 동의하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지 이번에 사법개혁을 할 때 그런 것도 좀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진짜로 국민들이 이러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세부 법안까지 잘 만들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 법무부 장관도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신명철님께서 황규철 민주당 창원 진해구 위원장 바로 보내주셨는데 신명철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의원님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팩트 체크를 해주시고 네, 예, 네. 안내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기철 제도 분은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나마 보훈처장을 하셔서 예. 정치적으로 명예회복은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억울함, 그 돈 들어간 거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것도 없죠. 네. 잠깐 국제 얘기 하나 좀 해보죠. 지금 트럼프 하는 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네. 뭐 3,500억 달러 이거 뭐 선불이다. 만약에 우리 그렇게 하면 이제 나라 망할 형편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가.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좀 의심이 드는 게 지난번에 협상 끝나고 났을 때 합의문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얘기가 잘 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네. 뭔가 좀 분위기를 잘못 읽은 겁니까? 사실을 잘못 전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땐 협상은 계속 진행됐다고 봐요. 예. 그때까지는 그것이 맞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럭비공까지 처럼 움직여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바꾸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예도 그렇고 여러 나라도 말 안 듣는다고 관세 막 또 올리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럭비공 전략 예. 이런 거의 일환이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늘 머리 들어넣기 전략을 하잖아요. 예. 거기 뭔가 하면은 2개를 받으려면 10개를 요구를 합니다, 늘. 그럼 거기에 겁먹고 해버리면은 국익에 엄청 손실이 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인내를 가지고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국익 중심으로. 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일들이 지금 적지 않은데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은 것도 해결이 되고 뭐 그래야 뭔가가 네.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계속 이렇게 나오면은 더군다나 지금 지난번에 조지아 사태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트럼프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이게 진전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본도 사실은 지금 이제 이거 나중에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네. 계속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해야죠. 지금 왜냐하면은 그것도 신뢰와 또 관련이 있거든요. 네. 이 에이펙 때 트럼프가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금 여러 번 자꾸 만나고 또 설득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한테 당신 피스메이커하고 나는 페이스메이커 하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솔루션 메이커입니다. 예. 아주 지혜가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 파고를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덜컥 윤석열 같은 그거 그대로 받아줄 확률이 많죠. 근데 지금 인내를 가지고 설득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 초선 의원들이 또 규탄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국민의 대표는 국회에서 그런 노력을 하면은 또 협상력이 높아지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에이펙이 어떤 전기가 좀 되면 좋을 텐데 일단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뭔가 미, 중, 북 간에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트럼프, 시진핑 다 오는 걸로 현재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시진핑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신라 호텔을 아마 통으로 네. 빌렸나 봐요. 네, 빌리겠다고 그렇죠. 했나 봐요. 그래서 네. 신라 호텔에서 결혼 약속 잡힌 것까지 다 취소하고 그거 돈 대주겠다라고 하고 했는데 또 갑자기 취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시진핑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안 오는 것보다 예. 일정이 좀 조정이 됐을 확률이 있다 봅니다. 에이펙이 경주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예. 경주에서는 그 호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에이펙 가셨다가 원래 서울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정상회담을 한다든가 다른 이런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경주에 더 있든가 아니면 또 다른 일정에 또 변화가 있든가 그런 걸로 보여지지 뭐 이번 에이펙에 오지 않겠다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에이펙 주최국이 중국입니다. 그럼 당연히 와서 다음 에이펙에 오십시오 하고 계획하고 이걸 홍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저도 그거는 지금 외교부나 왜 그런지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 갑자기 신라 호텔을 예약을 했다 예. 갑자기 취소하고 그랬는지. 네. 처음에 신라 호텔을 통으로 예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통상 이제 미국과 중국 같은 데는 가면 통으로 많이 합니다. 또 일부 층은 완전히 위를 문제도 한다든가. 있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예. 이번에 제가 우리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이 한 달 전에 에이펙 점검차 갔었거든요. 아. 그래서 어느 나라 대통령은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때 다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부터 추석 명절 연휴 길게 들어가잖아요. 네네. 추석 때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저는 추석 때가 지금 국회가 안 열리고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예. 경기도 전 지역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쭉 한번 네네. 훑어보시는 거군요. 네네. 지금 출마 결심은 하셨죠? 경기도지사. 출마 지난주에 이제 했던 것이 국민께 여쭌다, 국민께 묻겠다 프로그램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저를 많은 분들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경기도지사 나가라는 추천이 있으니까 나가도 되겠느냐, 어떠느냐 의견을 달라고 해서 사실 정어리 TV에서도 했었고 예. 주불리 김병주 TV에서도 하고
오마이TV 같은 데서도 하고 방송국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까지 집계를 내보니까 예. 일주일 결과가 한 80~90% 정도 10명 중에 8명 이상 분들은 나가라. 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도 김병주가 경기도지사 돼야 된다. 예. 또는 추진력 있는 김병주 같은 사람이 경기도를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추천하는 분이 10명 중에 8명이 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좀 사실 우리 추천하신 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저를 도와줄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추석 전에 아마 방송이나 언론에서 적합도 조사를 할 것 같아요. 예. 경기도 후보자 누가 적합합니까 하는 여론조사. 어디에서 합니까? 그냥 일반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예. 여론조사 기관에서 할 걸로 추정을 예, 해요. 예, 당연히 그건 예. 하겠죠. 몇 개는 하니까 이제 아마 내일부터 할 확률이 많은데 어디 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공의전화 오면은 여론조사 좀 받아주시고 김병주 좀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거기 한 3위 안에는 들어야 예.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한 군데서 여론조사한 데는 제가 3위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3위 정도는 돼야 링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론조사 공의전화 꼭 좀 받아주시고 김병주를 좀 응원해 주시면은 그런 것들을 보고 최종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결심이 서시면 네. 출마 선언은 우리 정어리 TV에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불리를 네. 사랑하는 정어리한테. 네, 그럼요. 정어리 TV에서 지난번에 또 이런 발언 기회를 줘서 국민께 묻겠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쇼츠로 또 만들어 주셨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지지하고 성원한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추석 명절 잘 네. 보내시고 뵙도록 하지요.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불리의 손자병법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